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평소처럼 오후 6시쯤 퇴근했던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밤 9시 뉴스 시작 직전 급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 담화가 예정됐다며 방송 준비를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안보 관련이란 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KBS 수뇌부가 미리 언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진술도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최재현 전 국장이 귀사한 시점과 비슷한 밤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KBS 생방송이 잡혀 있다며 계엄 강행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군 내부에서 논의된 KBS 활용 방안이 생중계 말고도 더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에게 KBS가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테니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한 걸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방첩사 간부의 진술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실제 외사 사건 기소 사례들을 자료로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KBS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은 KBS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의 배경으로도 밝혔던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등과 관련해 군이 계엄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KBS를 동원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반헌법적인 그런 절차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KBS라는 방송을 활용하려고 했다. 악용하려고 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간첩 보도까지 준비했다면 사측이 공영방송을 내란 정권에 바치려 한 것이라며 내통한 자를 밝히고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 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 김영우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 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 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 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